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하 30도 눈폭풍 속 노르웨이 기술자가 벌벌 떨며 외쳤습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삶도 차가워집니다. 매일같이 바닥 난방 없이 얼음장 같은 집에서 살던 그는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영하 30도, 노르웨이 겨울의 평범한 온도죠. 하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안에서도 똑같이 영하 30도였어요. 발끝부터 시작된 차가움이 온몸으로 번져갑니다.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와요. 제가 설계한 최신식 아파트인데 말이죠. 벽에 박힌 온도계를 보면 늘 같은 숫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또 시작이군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마저 떨려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너무 차가워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침실에서 거실로 나가는 길,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양말을 두 겹 신어도 소용없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려 했지만 수도꼭지가 얼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이고 또 얼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겨울 내내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실 창문 밖으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얀 눈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에요.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건축 기술자로 20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집을 설계했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사는 집은 이 모양이에요. 회사 동료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죠. 원래 노르웨이 겨울이 이런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어둡기만 해요. 점심시간에 동료 올레와 대화했습니다. 루네, 너도 집에서 이렇게 춥냐? 네, 올레 씨도 그런가요? 물론이죠.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 울어요. 너무 추워서요. 올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추위 속에서 살고 있다니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모두 두꺼운 코트에 몸을 감싸고 있지만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죠.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집안이 집 밖보다 더 춥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얼음덩어리 같아요. 결국 침대 위에서 찬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웠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제가 설계한 집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겨울에도 따뜻한 집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네, 내가 설계한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생겼어. 팀장 토르스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사를 나간대. 추위를 견딜 수 없다고 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아파트예요. 최신 건축 기법을 모두 동원했고 단열재도 최고급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로 달려갔어요. 겨울 한복판이었는데도 이사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주민 중 한 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이사를 가시는 건가요? 젊은이,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매일 밤 추위에 떨어서 잠을 못 자거든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최신 기술로 지어진. 최신 기술이 뭐예요? 우리는 따뜻한 집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기술만 생각했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게 완벽했어요. 벽의 두께, 창문의 재질,
단열재의 배치까지요. 하지만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도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제가 뭘 놓쳤을까요? 20년 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네, 미안하지만 내가 맡은 프로젝트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겠어. 팀장의 말에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왜요? 클라이언트들이 불안해해. 내가 설계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좌절감 때문이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노트에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집이란 뭘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따뜻한 집을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열재의 두께, 창문의 기밀성, 난방 시스템의 효율성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말이죠. 그날 저녁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거 문화를 찾아봤어요. 추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러시아의 전통 난방,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온돌. 온돌이 뭐지?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나온다니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 반신반의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그날 밤 꿈에서 따뜻한 바닥을 걸어다니는 꿈을 꿨어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깨어나서도 그 감각이 생생했어요. 혹시 이게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루네, 서울에 출장 갈 생각 없어? 동료 스벤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서울이요? 왜 갑자기요? 한국 건설회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못 가게 됐어. 내가 대신 가면 어때? 평상시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온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언제 떠나야 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야.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온돌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바닥이 따뜻할까? 어떤 원리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겨울이었어요. 영하 10도 정도였는데 노르웨이에 비하면 따뜻한 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회사에서 숙소를 준비해줬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기가 숙소인가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외관만 봐도 3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 금이 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원래 호텔을 예약했는데 문제가 생겨서요. 우리 직원 김민수 씨 집에서 하룻밤만 머물러 주세요. 현지 담당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김민수 씨는 30대 후반의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네 씨. 집이 좀 낡았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하룻밤만 머물 거니까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난방을 틀어놓으셨나요? 김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꿈에서 느꼈던 그 감각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온돌인가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온도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죠.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하다고요. 김민수 씨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온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루네 씨 나라는 어떤가요? 추울 텐데요. 네, 정말 춥죠. 집 안에서도 영하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난방을 하세요?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워요.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발이 계속 차가우시겠네요.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온돌 바닥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지 않아도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위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도 놀라웠어요. 발끝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혼자 중얼거리며 바닥을 만져봤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김민수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집이 30년 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온돌은 문제 없어요. 한번 설치하면 오래 써요. 노르웨이에서는 새 집도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정말 불편하셨겠네요. 불편했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지옥 같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의상 참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바닥을 만져봤어요. 마법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을까요? 김민수 씨,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디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온돌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도 온돌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노르웨이에 가져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난방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음 날 저녁, 드디어 온돌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40년 동안 온돌만 연구해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네 씨.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온돌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이정호 씨의 작업실은 놀라웠습니다. 벽 전체가 온돌 관련 자료로 가득했어요. 오래된 도면부터 최신 기술 자료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먼저 온돌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정호 씨가 작은 모형을 가져왔어요. 온돌은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나 물을 순환시켜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방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기술이죠. 2000년 전부터요? 네, 맞아요.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어요. 모형을 보니 원리가 이해됐어요. 바닥 아래에 통로를 만들고 그 안으로 뜨거운 공기를 흘려보내는 거였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썼을까요? 각 나라마다 기후와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하지만 온돌의 효율성은 정말 뛰어나죠. 이정호 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라디에이터보다 30% 이상 효율적이죠. 30%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워요. 하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우죠. 사람의 체온 분포를 생각해 보세요. 이정호 씨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사람은 발이 제일 차가워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온돌 바닥에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군요. 정확해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알아낸 과학적 원리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온돌의 장점은 또 있어요. 먼지가 날리지 않아요. 먼지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순환시키잖아요. 그러면 먼지도 함께 날려요. 하지만 온돌은 바닥만 따뜻하게 하니까 공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생각났어요. 겨울마다 집안이 건조해지고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곤 했거든요. 그럼 습도 조절도 더 좋겠네요. 맞아요.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해서 따뜻함을 전달해요.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으니까 습도가 유지되죠. 이정호 씨의 설명을 들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우리가 서양에서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현대식 온돌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요즘은 대부분 온수 온돌을 써요.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바닥에 깔린 파이프로 순환시키는 거죠. 파이프요? 네, 바닥 콘크리트 안에 파이프를 깔아놔요. 그 안으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정호 씨가 실제 시공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바닥에 규칙적으로 깔린 파이프들이 마치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설치하기 어렵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복잡해요. 하지만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 써요. 유지보수도 거의 필요 없고요. 수십 년이요? 네, 제대로 시공하면 50년도 문제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난방시설을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온돌은 평생 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비용은 어떤가요? 초기 설치비는 좀 들어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난방비가 훨씬 적게 나와요.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죠. 계산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노르웨이에서 난방비로 쓰는 돈이면 온돌 설치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닥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바닥도 온돌이에요. 작업실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어제 김민수 씨 집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따뜻함이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뜻할 수가 있다니요.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온돌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바닥을 데워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죠. 이정호 씨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뜨거운 라디에이터 옆에 있으면 답답한데 온돌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미 일본, 중국,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써요. 다만 기후와 건축 방식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야 하죠. 노르웨이 같은 추운 나라에는 어떨까요? 이정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노르웨이라면 온돌이 정말 효과적일 거예요. 추운 지역일수록 온돌의 장점이 더 크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을 추위에서 구해줄 방법을 말이죠. 이정호 씨와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루네 씨,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뭔가요? 온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문화죠. 이정호 씨가 차를 우리며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온돌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죠. 아, 그런 의미군요. 맞아요. 서양에서는 벽난로 앞에 모이잖아요. 우리는 따뜻한 바닥에 모여요.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온돌 때문에 우리만의 생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정호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바닥에 앉는 문화, 신발을 벗는 문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는 문화까지요. 모든 게 온돌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김민수 씨 집에서도 모든 가족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곧 따뜻한 삶이에요. 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져요.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죠. 아, 추운 집에서는 모든 게 움츠러들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하지만 따뜻한 집에서는 마음이 열려요. 이정호 씨의 말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움츠러들며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이 추우니까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집에 있어도 불편했어요. 그렇죠.
집이 쉼터가 아니라 견뎌야 할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에게 집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자는 곳이었죠.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편안한 둥지예요.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죠. 우리는 내 집이라고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정호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온돌 바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겨울인데도 맨발로 뛰어다녀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노르웨이 아이들은 집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이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추위와의 전쟁터인 셈이네요. 이정호 씨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희에게 겨울은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온도를 도입하면 노르웨이 사람들의 삶이 바뀔까요? 분명히 바뀔 거예요. 하지만 기술만 가져가면 안 돼요. 왜요? 온돌의 진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 있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음 말이에요. 이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이정호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온도를 기술적으로만 접근했어요. 효율성, 경제성만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행복이었어요. 행복이요? 네, 따뜻한 집에서 사는 행복이요. 발이 차갑지 않은 행복, 가족과 함께 바닥에 앉아 밥 먹는 행복 말이에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정호 씨, 눈시울이 빨개지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정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온도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어요. 모두 기술에만 관심 있었죠. 하지만 루네 씨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진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정호 씨의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단순히 기술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루네 씨가 노르웨이에 가서 온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따뜻한 집은 권리라고요. 권리요? 네, 모든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추위에 떨며 사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 돌아가서 온도를 널리 알리겠다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이정호 씨를 다시 만났어요. 루네 씨, 이걸 가져가세요. 온돌 설계 도면과 시공 매뉴얼이 담긴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있으니까요. 이정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온돌은 사랑이다.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라는 뜻이겠죠. 노르웨이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어요. 차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이란 영하 25도의 집 안 온도가 한국에서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발바닥을 때렸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팀장 토르스텐을 찾아갔습니다. 토르스텐 씨,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을 봤어요. 무슨 기술? 온돌이라는 건데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시스템이에요. 토르스텐이 시큰둥한 표를 지었어요. 바닥 난방? 그런 건 우리도 있잖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에너지 효율도 30% 이상 높고 무엇보다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루네, 너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그런 걸 도입하기는 어려워. 팀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왜요? 정말 효과적인 기술인데요. 비용이 문제야. 기존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루네, 내가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바꿔야 해? 그런 아시아 기술이 우리한테 맞을까?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모든 사람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뭘? 온도를 적용한 아파트를 설계해 보겠어요. 작은 실험동이라도요. 토르스텐이 고개를 저었어요. 루네, 회사 돈으로는 안 돼. 너무 위험해. 제 돈으로 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네, 작은 아파트 한 동이라도 지어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루네가 미쳤나? 한국 다녀오더니 완전히 변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기술이 노르웨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집에 와서 이정호 씨가 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설계 도면이지만 하나하나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노르웨이 기후에 맞게 어떻게 변형해야 할까? 기존 건축 방식과 어떻게 조화시킬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노르웨이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요. 일주일 후 작은 실험동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30평 정도의 아파트였지만 온돌 시스템을 완벽하게 적용한 설계였어요. 시공업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닥 난방 시스템인데요. 한국의 온돌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한국? 여기서 왜 한국 기술을 써요?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업체가 거절했습니다. 생소한 기술이라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업체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해볼만 하겠어요. 50대 사장 에릭센 씨였어요.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라서요. 얼마나 들까요? 에릭센 씨가 계산해 보더니 말했어요. 일반 아파트보다 20%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많은 돈이었지만 저축한 돈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주세요. 3개월 후 드디어 노르웨이 최초의 온돌 아파트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제 꿈이 담긴 집이었어요. 완공일 처음으로 온돌을 켠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되네요. 에릭센 씨도 신기해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다니.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댔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성공했어요. 드디어 노르웨이에도 따뜻한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실험동이 완성된 후 첫 번째 입주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온돌이 뭐예요? 한국 난방 기술인데 바닥이 따뜻해져요. 그거 안전한가요?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기술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에릭센 씨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루네 씨,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 반응이 영 시원찮은데요. 괜찮을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 올레가 관심을 보인 거예요. 루네, 내가 만든 그 아파트 말인데 우리 가족이 한번 살아봐도 될까? 정말요? 하지만 실험적인 거라서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사는 집도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들거든. 올레 가족이 첫 번째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 안나와 8살 딸 엠마, 5살 아들 닐스가 있는 4인 가족이었어요. 이사 당일 저도 함께 갔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스위치로 온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20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온도를 켜자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따뜻해져요?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올레 가족은 반신반의하며 기다렸어요. 특히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바닥이 정말 따뜻해질까? 30분 후 엠마가 소리쳤어요. 와, 정말 따뜻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딘 엠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바닥이 따뜻해요. 안나도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댔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올레가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어봤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신기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따뜻함이야. 가장 놀란 건 닐스였어요. 5살짜리 아이가 바닥에 누워버린 거예요. 여기 정말 따뜻해요. 이불 없이도 따뜻해요. 그날 저녁 올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룬에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산 건 처음이야. 어떠세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엠마는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 난리고 닐스는 바닥에서 놀기만 해.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룬에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안 걸려. 네. 원래 겨울마다 감기 달고 살았거든. 그런데 이 집에 온 후로는 한 번도 안 아팠어. 정말요? 응. 그리고 안나도 그래. 원래 손발이 차가워서 잠 못 잤는데 이제는 금세 잠들어. 일주일 후 올레 가족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온도를 경험했죠. 이게 뭐예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정말 신기해요. 라디에이터는 껐는데도 이렇게 따뜻하다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레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한 달 후 제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온돌 아파트 더 없나요? 언제쯤 새로 지을 예정인가요?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0대 할머니 잉그리드 씨의 전화였어요. 젊은이, 내가 70년 동안 살면서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올레 집에 놀러 갔다가 경험했지.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눈물이 났어. 눈물이요? 그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나 싶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았거든. 잉그리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젊은이,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동이야. 겨울이 두렵지 않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정호 씨가 말했던 게 맞았어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레의 딸 엠마가 학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집은 바닥이 따뜻해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신기해서 올레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학교에서 견학을 오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온도를 경험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해요. 이거 마법인가요?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요.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도 왔어요. 온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노르웨이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난방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이에요. 겨울이 두렵지 않은 집, 가족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돌 기술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요. 공공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건설 회사들도 줄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온돌 기술을 저희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협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덴마크, 스웨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노르웨이에서 온돌이 인기라고 들었는데 저희 나라에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6개월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룬에 내가 정말 대단한 걸 해냈구나. 토르스텐 팀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온돌 전담팀을 만들어 볼까 해. 내가 팀장을 맡아줄래? 정말요? 응. 이제 온돌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될 것 같아. 1년 후 저는 노르웨이 최초의 온돌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원플로어였어요. 따뜻한 바닥이라는 뜻이죠. 한국에서 이정호 씨를 모셔와서 기술 고문으로 모셨어요. 룬에 씨,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이정호 씨 덕분이에요. 온돌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아니에요. 룬에 씨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더 놀라운 건 아들 토마스의 변화였어요. 원래 게임만 하던 아이였는데
온돌 집으로 이사 온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해요. 왜? 바닥이 따뜻해서 편하다고 해요. 다 같이 바닥에 앉아서 게임하고 숙제하고 그래요. 토마스 방에는 항상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아빠는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만든 사람이야. 어느 날 토마스가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친구들이 다 그래요. 룬의 아저씨가 노르웨이에 온돌을 가져와서 겨울이 무섭지 않게 해줬다고요. 이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2년 후 노르웨이 정부에서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온돌을 발전시켜온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온돌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준 이정호 선생님의 것이에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사랑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르웨이 최초의 한국형 온돌 마을 책임자가 되었어요. 500세대가 모두 온돌로 난방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마을 이름은 따뜻한 둥지예요. 한국말로 하면 온둥지라고 할까요? 이 마을의 특징은 놀라워요. 겨울철 병원 방문이 60% 줄었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크게 늘었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정호 씨를 모셔서 온돌 문화축제를 열어요. 한국 음식도 먹고 온돌의 역사도 배우고 무엇보다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이죠. 작년 축제에서 할머니 잉그리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 고마워. 내가 80살이 되어서야 진짜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줘서.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온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돌 바닥에 발을 디뎌봐요. 그때마다 한국에서의 그 순간이 생각나죠. 김민수 씨 집에서 처음 온돌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온돌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마음,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사랑이요. 이제 노르웨이 곳곳에서 온돌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로도 번져가고 있고요. 한국의 작은 기술이 북유럽 전체를 따뜻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것이 온돌이 저에게 준 사명이니까요.